지금 당장으로 그게 효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3년 뒤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네이버가 AI뿐 아니라 물류센터까지 좀 네. 확보를 한다는 추진을 하면서 네. 업계가 굉장히 또 술렁이고 있어요, 사실. 네. 그동안 또 창고 없이 CJ 대한통운이랑 잘 협업하던 네이버가 네. 갑자기 왜 수천억 원을 좀 들이면서 땅까지 사고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걸까요? 여기? AI 데이터 센터 중축을 해야지만 네이버가 살 수 있다는 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한계에 부딪힌 것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쇼핑을 해야 되는데 쇼핑 쪽이 크죠. 네이버는 쇼핑 큽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쿠팡 다음으로 지금 많이 나가는 것이 네이버, 그죠?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완충작용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도 그렇고 대한통운만 믿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죠. 택배를 갖다 한쪽에다 구축하기에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활용하려면 택배사를 여러 군데 이용한다 하더라도 네이버 자체에 창고가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류센터를 많이 구축하게 된다면은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쇼핑 부분이 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유통 부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처럼 아예 창고식으로 가는 그런 배송 시스템이 완벽해진다면 아니면 해외에 있는 물건 아니면 해외 직구 물건을 우리나라에 재고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굉장히 승부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물동량이 많고 또 우리나라가 또 물류기가 많이 뜨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류상으로는 원탑이 갈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 쿠팡에 이 로켓 세권이라고 하죠, 사실. 네. 이 로켓 배송 사실 안 써본 사람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쿠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죠. 이 네이버의 자체 물류 진출은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을까요? 늦은 감보다도 지금 홈플러스도 퇴출이 됐죠.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롯데마트도 휘청이고 있는 상태에서 배송 시스템에 대한 틈이 생긴 거죠. 갭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유통 부분을 이마트가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마트가 선점하기 전에 틈새 시장을 네이버가 지금 공략하려고 준비 중인 거죠. 그래서 틈새 시장 전략으로 인해서 네이버가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로 증축이나 아니면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물류 부분으로 클 수 있다면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 추락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건재성을 위해서 물류 쪽으로 진출하는 느낌이 크지만 지금 당장으로 그게 효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3년 뒤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네이버의 AI 사업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I 사업도 좀 어느 정도는 네이버가 검색 시스템하고 클라우드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랑 아니면은 그 네이버 박스 있죠. 그래서 네, 보관하는 시스템하고 지금 물류 서비스 센터가 많이 구축이 된다면 삼박자가 마저 가겠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재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조금 건재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좀 AI 클라우드 좀 세계 시장에서도 좀 경쟁력을 좀 펼칠 수 있을까요? 경쟁력은 거기서는 입지를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류 쪽으로 기우는 것은 판매 그리고 운송 그리고 그걸로 인한 매출 비율을 우리나라에 높이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켓 부분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이 죽었고 온라인 쪽으로 쇼핑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쿠팡이 독점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만약에 네이버가 조금 차지할 수 있다면은 좋겠는데 그거 부분을 조금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내년 정도 됐을 때 자리 좀 잡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사실 또 네이버는 좀 엔비디아와 또 손을 잡고 AI 공장과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으며 네,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하이퍼클로바 X를 좀 중심으로 검색이나 쇼핑이나 좀 클라우드 쪽 에이전트를 모두 연결하는 한국형 AI 생태계를 좀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간 차이가 너무 큽니다. 3년 정도 걸릴 걸 예상해요. 제가 볼 땐 네이버가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거나 밑받침이 되면 3년 정도 흐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 공백, 그러니까 매출 부분과 네이버가 지금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위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물류를 건드리게 되면은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쇼핑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구글도 쇼핑을 건드리고 있고 지금 유튜브도 쇼핑
쇼핑 건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B2B 관련 그리고 고객과 관련해서 B2C 관련해서 그 쇼핑 부분을 좀 더 그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빠른 배송이나 조금 더 신속하게 배송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은 네이버가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은 좀 네이버 주가에도 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쇼핑이 좀 활성화된다면, 근데 그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맥시멈 2년 정도 준비를 하게 된다면 네이버가 위치를 좀 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 좋습니다. 네. 그럼 네이버가 엔비디아랑 좀 협력을 해서 DSX 기반의 AI 팩토리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직 시기상 좋았습니다. 아직 신기한 밑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기술력이나 저장 시스템이나 용량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다 따라갈 수가 없고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빠른 것이 물류 쪽입니다. 쇼핑 쪽을 잡게 되면 네이버가 지금 강점인 게 네이버 페이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이버 쇼핑이 강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와 지금 이제 가상화폐와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으로 인해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와 네이버 쇼핑을 살려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가장 빠른 재건 방법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검색,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검색 회사였는데 네. 이 네이버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AI 클라우드나 AI 팩토리까지 좀 구축을 하면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좀 성장을 하려고 하고 네, 있어요. 네. 사실 선생님께서 카드로 좀 친타로를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네. 네이버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많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플랫폼에 비해서 유튜브가 너무 많이 커버리다 보니까 그 네이버 TV나 아니면은 그 영상 관련해서 업로드 관련해서 요런 데이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쇼핑이 조금 발달해 있는데 비해서 그걸 갖다 홍보하거나 그걸 연계 시스템, 그러니까 만약에 플레이스 관련해서 연계 시스템을 스마트 스토어가 연계되는 그 자동화 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거나 아니면은 쿠팡 그 물류센터처럼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게 되면은 완전히 그 원탑 시스템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은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재건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좋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네이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신타로로 전망을 좀 봐주신 점,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다음에 또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어방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